이번에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시다. 요즘 며칠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어제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제로 코로나 이 반대 시위가 아시아, 미국의 증시까지 유럽의 증시까지 이 여파를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균 1.5% 정도 하락했어요. 다우가 1.45% 하락해서 34,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33,849. 또 나스닥은 1.58% 하락해서 11,049. 또 S&P 500이 드디어 4,0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3,963입니다. 1.54% 하락했어요. S&P 500 지수가 4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3,963.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63% 하락, 2,678.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이제 나올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 또 11월 고용보고서, 이것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의 주요 포인트 보면 중국 제로 코로나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죠. 아시아 증시, 미국의 증시 다들 떨어졌습니다. 또 올해 애플 아이폰 600만 대나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급망 리스크발 인플레 공포 급부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또 이 중국의 도시 코로나 봉쇄 문제, 특히 이 두 가지가 세계적인 인플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매파에 연준 매파 발언이 문제예요. 내년이 아니라 2024년 내후년에야 금리를 내릴 것 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들 일제히 하락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 항의 시위가 중국 전역에 번지면서 시장 전반을 짓눌렀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가 멈춘다면 또 다른 공급망 대란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하락세로,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하락세로 몰고 갔습니다. 또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이 제로 코로나, 특히 이 두 가지 이 불씨를 지핀 게 무엇인가 하면 우르무치의 화재 사건으로 아파트에 10명이 사망한 것과 밖에서 잠가버렸으니까 탈출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번 월드컵에 보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었구나. 다들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위드 코로나가 오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다 마스크를 쓰고 완전히 갇혀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확정한 뒤 방역 완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완화도 뒤따랐었어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니까 중국 각 지방 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중국 이 당국에서는 지방 정부에다가 책임을 또 묻는 식으로 뉴스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군요. 지방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지금은 반 시진핑, 반 공산당 이런 시로 확대가 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세계 공장이에요. 중국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고 또 이에 따라서 제자리를 찾아가던 공급망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이것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직후부터 중국 리스크와 마주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더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하락의 폭이 점점 커졌어요. 완전히 하루에 보면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으로 점점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마감할 때까지 점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었어요. 이거 분명히 앞으로 4만이 아니라 5만, 10만. 우리는 보통 지금 하루에 5만 명 기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 세계 1등 14억 인구인데 지금 100만 명이라 그래도 외국하고 이 인구 비례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4만 명을 지금 처음으로 돌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는 이 시위가 주요 도시 곳곳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봉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말 사이에 베이징 외에도 상하이, 청두, 우한, 란저우, 난징 이런 곳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봉쇄를 방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이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이런 중국의 강력 봉쇄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 둔화와 공급망 차질증의 측면에서 말이죠. 당장 세계 시가총액 1위죠. 애플. 생산 부족에 시달릴 위기예요. 미국의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의 제조업 중심인 중국 정저우 공장의 이 혼란으로 올해 아이폰 프로의 생산량 부족분이 거의 60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정상 가동이 지금 어려워진 것입니다.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이 운영하는 정저우 공장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애플 주가 오늘 2.63%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3%,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1.38%, 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2.36% 다들 크게들 하락했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이 보통 평균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생산 차질을 보면 중국처럼 큰 나라의 경제가 문을 닫는다면 이것은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고위 인사들이 시장의 조기금리 기대감에 일침을 날렸어요. 이 매파 발언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뉴욕 경제클럽 주최 온라인 행사에서 아마도 2024년에나 우리가 명목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내 기본적인 견해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할 일이 많고 최소 내년까지는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6.2%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까지 5에서 5.5%로 내년에는 3에서 3.5%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나 서비스 비용 상승 등의 이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통화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통화 긴축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에서 의장, 부의장에 이은 3인자 세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제롬 파월 의장 이 사람의 최측근입니다. 연준에서 비둘기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매파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비둘기파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은 발언이 매파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예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금리 7%까지 말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보다 더 강경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윌리엄스 총재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블러드 총재는 이날 마켓워치와 밸런스가 주최한 웹캐스트 행사에서 시장은 연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스스로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저금리가 5에서 7% 사이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기존 전망 재확인하고 있어요. 블러드 총재가.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약적인 정책 금리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매파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예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우리는 한동안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모든 요소가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더 오래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년물, 10년물 채권 보면 미 국채금리 10년물 3.701 전 거래일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469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또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달러화 지수예요. 전장 대비 0.6% 이상 올랐어요. 106.6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 불안 여파로 장중 최저치를 찍었었죠. 국제 유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WTI 가격이 전장보다 1.26% 오른 배럴당
77.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유국의 감산 기대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며칠 만에 1.5%, 또 반도체는 2.6% 좀 더 크게 하락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